박근혜 특검법 위헌 주장이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특검법은 위헌이다 하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것이죠. 이때 청구인은 이괄호훈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2016 헌마 100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사건, 이것이 사건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차근차근 읽어보기로 하죠. 먼저 결정을 어디서 했을까? 보면은 헌법재판소 제3 지정재판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니까 각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서를 볼 때는 이런 내용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지정재판부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것은 재판부의 심판조차 못 받아본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결정을 받았는가? 세 사람이 하는 사전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잘렸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자를 때는 3인 만장일치일 것을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와 그 결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면 나의 책 헌법재판소 결정서 그건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공공도서관에도 있고 서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전자책 이북의 형태로 있습니다. 가끔 종이책을 찾는 그런 문의가 있기는 한데 분명히 이러한 연구 성과를 내고 연구 결과물을 냈지만 내놓은 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것까지 종이책을 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건이 되면 종이책을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청구를 보면은 2016년 11월 23일에 청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은 같은 해 12월 8일에 나왔습니다. 대단히 빨리 나왔죠. 기간이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역시 법률에 따라서 14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아마도 이러한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헌법 소원 청구에 있어서는 아마도 여러 건이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지정재판부에서 그냥 잘렸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민들은 이러죠. 헌법재판소 가서 각하당했다. 이 나쁜 헌재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둘 것은 이러한 사건은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조차 하지 않았다. 그냥 문 앞에서 쫓겨난 거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각하를 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애초에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해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헌법률 심판이 아니고 헌법 소원 심판이다. 이런 것이죠. 헌재는 심판 대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법률 제14276호로 제정된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것이 심판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그 헌재가 밝힌 이유 부분을 다루기로 하죠. 첫 번째, 사건 개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이제 특검법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2016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같은 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같은 날 관보에 법률 제14276호로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이것이 사건 개요 전체입니다. 뒷부분도 또 있군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기로 하죠. 특검법은 2016년 11월 17일에 국회에서 의결됐다. 그러면 이것이 법률입니까? 아닙니까? 흔히 이렇게 되면은 국회에서 법률이 의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률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법률안, 안이라고 앞에 플랜이라고 해야 될지 법률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법률이 아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며칠 후인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같은 날 관보에 공포를 하고 같은 날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률 공포 그리고 시행을 이런 식으로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겠습니다. 국민이 그 법률을 알고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의무를 지는 것이 정부이고 그것이 공포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원칙은 20일 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헌법 사항인 것이죠. 물론 헌법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허구한 날 특별한 일이 돼버리면 원뜻에 어긋나는 것이 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헌법은 모든 법률은 공포 후 2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것을 붙여가지고 법률을 만드는 이 경우는 좀 싫은 소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되먹지 않은 의원들, 되먹지 않은 정부 공무원들 이렇게 헌법을 만만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국민 여러분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결국 공무원은 국민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헌법 위반이다. 이것을 알아두기로 합시다. 특검법은 2016년 11월 22일에 시행된 법률이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이제 그 다음 사건 개요를 보기로 합시다. 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조사, 특별검사에 의한 조사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절차가 아닌 형사 절차에 의하여 대통령을 처벌하려고 하는 특검법으로 말미암아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특별검사의 구성원을 행정부에 소속된 검사들로 규정한 것이 권력분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11월 23일 특검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것이 이제 사건의 개요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에 의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검사에 의한 조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다. 이런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조사한 것은 11월 17일 이전에 계속 조사하고 있다. 문맥상 이렇게 되죠.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절차가 아니고 형사 절차로 처벌하려는 특검법. 이것이 11월 17일에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죠. 그것이 이제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문장이 앞에 측근 비리를 특별검사들이 계속 조사를 하는 중에 또 특검법이 통과가 됐다. 지금 이 내용이 서로 엉켜 있죠. 2016년 11월 23일에 이 위헌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소원 심판이고 위헌법률 심판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11월 23일이면 특검법이 11월 22일에 시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특검법 시행 하루 만에 이렇게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아주 신속하게 헌법소원을 냈죠. 그런데 문장이 안 됩니다. 시간 순서가 엉망인 겁니다. 이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변호사가 쓴 문장인가? 이제 판단 부분을 보기로 합시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입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 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처럼 보이죠. 간단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피해자다 하는 그 피해자가 당신 청구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면은 이 사건 위헌소원을 청구한 사람은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 내가 박근혜인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가? 아니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멋대로 그냥 완장차고 나온 것인가? 헌재가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스스로 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자기 자신이 박근혜 씨와 어떤 법률 관계가 있는지 하는 정도는 알고 나서야 하는 것이죠. 만일 혹시라도 대중에게
이 헌법소원 하겠다 그러면서 돈을 모아서 이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기죄를 구성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에서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어떤 신분으로 여기에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헌법재판소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검법은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 최서원과 최순득, 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 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 이 모두를 묶어서 최순실 등이라고 합니다. 최순실 등의 외교, 안보상 국가 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 이제 이것을 다룬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최순실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 등 14가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임명 및 그 퇴직, 해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직무 범위와 권한, 수사 기간, 재판 기간, 사건의 처리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특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국민인 청구인은 그 규율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위헌소원을 청구한 이 씨가 최순실 혹은 최서원인가? 그 청구인이 최순득, 장시호, 차은택, 고영태인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번 위헌소원 청구인이 이 특검법의 규율 대상조차 아니다. 관계없는 자다. 이런 겁니다. 헌재가 또 밝히는 내용마저 소개하죠. 앞에서 당신은 관계없다 해놓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그 사람이, 그 침해받는 사람이 직접 헌법소원의 제기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청구인에게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특검법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냐하면 이 헌법소원은 나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 그러면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그러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청구인이 아니다. 이 청구인은 남의 일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은 각하였죠. 그런데 이 마지막 그 문헌은 모든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보면은 요 비슷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이런 식의 말이 좀 들어갈 때가 많죠. 그러면 이 관여재판관 전원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은 9명이라고 알고 있죠. 이 경우 관여재판관 전원은 3명입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심판이 아니고 그냥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결정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심사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아주 많은 그 법적인 쟁점들이 있죠. 특히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는 탄핵 심판을 무효로 하겠다,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무엇이 됐든 헌법재판소에 갈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이 무엇이고 그곳의 절차와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고 가야 한다, 그런 것이죠.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 요건 정도는 알고 청구해라. 지금처럼 이렇게 가지 말고. 이번에 이 자기 관련성이 없어서 각하된 것은 이 의미는 그겁니다. 누구시죠? 쓸데없이 왜 오셨습니까? 이런 겁니다. 문전박대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국민 개인이 써냈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변호사, 전문 직업인인 변호사하고 같이 가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변호인들이 이래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